잘 치셨어요? 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1교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교시는 간단한 뭐 2장, 그다음 넉 장, 뭐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축 목적하고 본 사업의 기대 효과들 간단하게 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관리자께서 기억하셔야 될 우리 사업의 구축 목적,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릴 거예요. 잘 보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사업이, NI의 사업이 구축 목적과 기대 효과가 명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보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국가와 극과 간에 정보가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시점이 왔거든요. 4차 혁명의 근간이 AI가 최선두에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가공 사업들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어요. 따라서 이 지능화에 관련된 혁신 서비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NI에서 먼저 치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거든요. 또 이 사업의 특징은 크라우드 워커들을 이용해서 즉 개인 잡이 있더라도 즉 자기 작업이 또 다른 형태로 뭔가 어, 직장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추가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은 그냥 투잡, 쓰리잡,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존재해요. 따라서 우리 관리자들은 콘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크라우드 워커들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물론 콘소 자체를 잘 관리하면 콘소 밑에 있는 그런 크라우드 워커들이 잘 관리가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께서는 이런 부분들 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일자리 창출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NCS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국가 표준 능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라벨러라는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해서 신규로 지금 생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아마 라벨러 관련된 직종이 신규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구성 요소가 생기겠지요. 자, 그걸 빌미로 다시 왼쪽에 보시면 AI가 타 국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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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점점 치고 막 10위권에서 막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 따라서 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도메인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시고 쫓아가 주시는 게 맞아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위해서 데이터가 정말 다양하게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다양하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전 시간에 AI는 4살짜리 아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게 좋잖아요. A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로 해서 그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혹은 추가되는 어떤 신규 서비스라든지 더 좋은 서비스라든지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학습량이 많아지면 좋겠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알고리즘도 새로 개발되고 또 서비스가 새로 개발이 되고 또 데이터가 확대됨으로 해서 더 고품질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판단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 AI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바로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이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국가 간을 좀 보시면 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미비하지만 나비 효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본 사업은 2.4조 전 잘 가늠이 안 가거든요, 이 비용이. 그래서 17년도부터 쭉 해서 현재 지금 한국어, 영상, 이미지, 헬스케어, 교통 이런 다양한 도메인이라고 해요. 이런 도메인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2022년에는 더 많은 형태의 추가된 도메인들이 생기가 났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AI 허브를 통해서 191종의 데이터가 지금 오픈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올해도 추가적인 데이터가 확산, 개방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개방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만 내가 한 영역, 내가 했던 그런 작업이 일반인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자연스럽게 오픈,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안 쪽팔리게 하는 게 맞겠죠. 물론 돈도 벌어야 될 것이고, 특히 크라우드 워크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충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도 계셔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우리 기준을 얘기해달라고 품질 관리 시간에 얘기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관리 포인트가 관리자가 이러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필요해라고 설득하고 이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자한테 또 실무 책임자한테 전달해주고 소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반복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관리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다음에 전체 사업 범위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관리자께서 인지하시고 혹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인지하시고 아 우리가 이 부분에 이렇게 이 축을 담당한 거야? 이야 헬스케어를 담당한 거야? 우와 교통물류? 이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힘이 남아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축 프로젝트 범위와 주요 이슈, 구축 방법론은 어떻게 될까요? 자, AI 구축 방법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PM님, 자, 제가 PM님이라고 칭할게요. 통칭으로. 자, PM님, 저랑 지금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겠죠. 자,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자, PM님, 지금 PM님이 수행하고 있는 구축 프로젝트가 혹은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그 구축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죠? 자, OWEH라고 하죠. 육하 원칙으로 딱 두 줄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수행하려고 하는 혹은 수행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이걸 임무정의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단계에서 보면. 그렇다면 구축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이 사업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어떤 데이터를 우리 개방할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개방 데이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how예요. how. 자, how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가 나올까?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 정말 다양한 리서치가 필요하겠죠? 사전 점검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이게 참여 기업, 즉 수행기관이 있고 수행기관 안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수행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자, 수행기관 내에서 이게 구축 사업의 이슈가 뭐야? 이거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를 든다면 재난재해에서 재난재해에서 홍수 피해를 막고자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홍수가 나는 지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가야겠죠.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 그래서 평소 데이터와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점으로 봤을 때, 즉 이 영상 이미지로만 봤을 때 평소와 홍수가 났을 때 혹은 장마가 발생했을 때 그 과정들을 쭉 추이를 분석해 보면 아, 이 정도에서는 빨리 알람을 띄워서 우리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피 명령을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은 기존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AI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그 장소가 항상 범람하는 지역이 맞아? 두 번째로는 장소를 뭔가 영상 촬영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았어? 세 번째는 야 장마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지역만 딱 갖고 있다가 다른 데선 장마가 왔는데 이쪽은 장마가 또 올해는 아이러니하게 안 왔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면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은 무엇이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인터뷰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고 협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어떤 식으로 이슈가 도출이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면 학습용 데이터의 12개 주요 이슈라고 했는데 구축의 방법이 다양하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품질 관리 위해서는 야, 이렇게 흐릿하거나 빗물이 막 렌즈에 끼어가지고
이거 못 써.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건 빼자. 이런 어떤 품질 관련 고도화 방법들. 그 다음에 특정 영역만 계속 하다 보니까 같은 화면만 찍고 있어. 가야. 안 되죠, 이거. 다양한 각도, 다양한 형태로 찍어서 그거를 AI가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보는 게 맞잖아요. 한쪽 면만 보면 보통 저희가 한쪽 편만 들어 왜 너는 내 편 들려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 한쪽 편만 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시점, 여러 가지 날씨,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끔 하는 이 이슈를 해결해 줘야겠죠. 이 요소가 어디요? 구축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활용성에서 보면 데이터가 부족해. 아, 이거 심각하죠. 자, 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구축 방법의 다양성에서 해법을 또 찾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앞뒤가 연결돼 있어요. 앞에 구축 방법에는 첫 번째 1번 항목과 4번 항목이 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또 데이터 양이 부족해. 또 확보가 어려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하게 가져갈 것이냐. 또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쓰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막 특정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막 정제하려니까 막 예를 들어서 찍기는 10분 찍었는데 정제하는 게 한 달 걸려.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용의 편리성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겠죠? 자, 세 번째. 저품질 데이터가 과연 필요할까요? 네, 일부는 필요해요. 저는 항상 주장할 때 100 중에 100% 중에 1% 정도는 노이즈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노이즈 데이터라고 따로 표현해 달라 요청하거든요, 항상. 근데 품질 측면에서 노이즈가 과연 좋은 학습 결과를 나타낼 거냐? 맞습니다. 편향을 막아줄 수 있어요. 물론 TTA 관점에서는 좋은 데이터만 정답만 원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TTA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노이즈 데이터는 이 편향을 완전히 깨주거나 이 정답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보편 타당하게 범용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극히 일부 미소량은 노이즈 데이터라고 해서 따로 표현을 해가지고 학습시킬 때 중첩을 시켜놓으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품질 파트에서 회견해질 수 있어요. 또 품질 평가가 어려운 애매모호한 난해한 것들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들 누가 해요? 관리자가. PM님께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야, 우리 품질 평가 애매모호한 거 없어?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수직 가이드라인에서 혹시 애매모호한 획득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정제해서 이러이런 부분 우리 정리했어? 라벨링에서 이런 요소가 많은데 이러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OX가 뭐야? 물어보시면 정확히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걸 놓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요. TTA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품질 평가가 어려운 거라든지 불명확한 가이드는 삭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은 명확히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걸 뭘로? 문서를 통해서 마련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PM님께서는 문서를 통해서 현재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했냐 안 했냐를 검토해 주셔요. PM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력 있죠. 자, 이런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시키는 방법, 그다음 추가적인 라벨링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시키는 방법, 아니 자체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인재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인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AI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선된 혹은 앞에 품질에서 야 가이드라인 틀렸어. 이 부분 바꿨거든. 빨리 PM님께서는 빨리 야 바뀌었잖아. 빨리 전파해. 그래서 시간 낭비와 돈 낭비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PM님께서 체크하시고 각각의 PL과 협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이 인력이 되도록이면 꾸준히 가면 좋아요. 왜냐면 실컷 학습시켰더니 하루하고 나가버려. 또 나가. 아, 이 인력난이 제일 심하죠. 공감해요, 저도. 진짜 어렵죠. 새로운 인력 뽑아서 실컷 키워놨더니 또 나가버리고. 아,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잘 따독거리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적정한 페이 제공해 주시고 너무 과도한 또무 과다한 이런 무리한 그 사업을 주지 마시고 적절하게 서로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은 이제 4대 정책 방향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AI 사업이 2020년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쭉 진행이 됐지만 현재까지 이게 ING라서 저는 이 장표를 안 버렸어요. 22년, 21년도 똑같이 이 과정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책 방향은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써서 다양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쌓게 하고, 자,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사용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편향에 대한 거, 윤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과도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AI는 아직까지는 성숙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데이터를 정말 다양하게 쌓게 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더 고품질 데이터가 계속 믹서가 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 과정을 통해 완벽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책 과제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국에는 이 NI 사업이 여러분들 과업에 PM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셔요. 검토하셔요. 왜? 이게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으로 꾸준하게 반복이 된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굳이 뭐 올해는 달라.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관리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환경이 변했지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I 학습용 데이터란? 갑자기 정의가 튀어나왔어요. 자, 정책 과제가 있었으면 이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데이터는 뭘까요? 텍스트, 음성 이런 걸 유형이라고 표현해요. 유형. 자, 이것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걸 바로 이제 라벨링 데이터라고 하죠. 근데 이 라벨링 데이터는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에 따라서 같은 이미지를 할지라도 라벨링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은 하나예요. 사람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여권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의 크기가 다르죠. 여권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크기가 다르고 해상도가 다르고 혹은 이 잘라낸 거나 규격이 다 다르죠. 정확하게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달라요. 따라서 같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정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라벨링도 같은 사진인데 객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자동차, 강아지, 사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객체의 사진 찍겠다고 쳐요. 자, 우리의 목적이 자동차 쪽에 관련된 자동차 식별이면 자동차만 식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객체는 추가적으로 서브로 사람과 개도 인식을 하게 해서 사람 자동차 외에 개와 사람을 정의를 하게 해가지고 얘가 이런 노이즈 데이터처럼 자동차만 학습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객체를 학습하기 위해서 자동차 식별 능력이 높아지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라벨링 데이터잖아요. 이 라벨링 데이터가 같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만 막 식별하게끔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사람만 막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달라지죠? 데이터가 달라져요. 즉 산출물 데이터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원천 데이터는 하나지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오른쪽은 관리자께서 꼭 기억해 두실 게 8대 1대 1이라고 하는, 자, 아래에 보시면 80%, 10%, 10%라고 하는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기준이 명확하네요. 이 부분은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약간은 변경이 가능한데요. 보통 80% 정도를 학습을 시킵니다. 자, PM님께서 딱 정의해 놓고 알아두셔야 될 건 학습은 80%만 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절대 10%와 10% 추가로 되어 있는 20%는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왜?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검증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모델에다 딱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착착착 넣어보면 얘가 이건
강아지, 뭐 사람, 자동차 이렇게 분별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버리면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배제하게끔 요청을 드려요. PM님께서도 이거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절대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AI 데이터 구축 사업 방법을 보시면 현실적 상황을 명확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경험상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현실적인 괴리감이 생기는 RFP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 베이스를 통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즉 수행기관, 제안기관이 이거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즉 평가에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막상 과제 조정이 딱 들어오면 과제 조정위는 평가를 안 하잖아요. 데이터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만 평가한단 말이죠. 판단하고. 그러니까 야,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물어보면 RFP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환장하죠. 환장하죠. 진짜 환장해. RFP가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시 수정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기간이 과업 기간이 6개월 혹은 8개월 혹은 3개월 이 안에 다 끝나야 돼요.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날 과제가 끝나요. 그럼 최소한 한 달 전에 다 끝나야 되는데 우와 이게 기간도 생각 안 하고 막 겨울까지 찍겠대 막 우와 답도 안 나오죠 이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계획만 멋진 거야. 말 그대로 사탕 발림인 거죠 이거. 이거는 과제 조정에서 대부분 다 걸러내겠지만 걸러내지 못한 과제를 할지라도 추후에 다시 걸러내집니다. 따라서 우리 PM께서는 상황,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지, 두 번째 기간, 세 번째 현실적 비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최대한 고려해서 왼쪽에 보이는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들 수립, 계획 수립, 획득, 정제, 가공 라벨링이죠. 학습, 모델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잘 조출될 수 있도록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획득을 한번 보실까요? 획득은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미 획득된 데이터가 획득과 정제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죠. 혹은 기존 데이터를 보완하거나 또 통합하는 재가공할 수도 있어요. 정제는 되도록이면 비식별화하고 중복성은 여기서 다 제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계에서. 우리 PM님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셔요. 자, 원시 데이터까지는 우리가 어쩌죠 할 수 있다고 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정제부터는 명확해야 돼요. 원천 데이터부터 우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개방 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가 그 산출물의 극한 끝장, 저 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는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라벨링 데이터는 당연한 거예요. 자, 정제해서 안 된 그 정제 데이터라든지 정제해서 안 된 일부 데이터들을 라벨링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특히 자동화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막 쓰는데 자동화 도구는 저희가 사실은 지양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왜냐면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쓰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많지 않거나 복잡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그냥 자동화 기술보다는 사람이 직접 해버려서 후딱 끝내든지 반대로 복잡도가 너무 없어서 너무 단순해서 자동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 최종 검수를 해줘야 돼요. 검사를 통한 숫자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됐을 경우는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라벨링을 재구성해 주셔야 돼요. 자, 기존 데이터 활용. 이거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노이즈라든지 어떤 편향성이라든지 재라벨링을 통해서 뭔가 개선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각각의 단계에서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PM님께서는
가고 있느냐? PM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서를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직접 다 단계별로 참여하시는 PM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면 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독야청청 홀로 외로이 독도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혼자 뭔가를 막 고민하고 혼자 막 뭔가를 하는 그런 상황의 PM님들이라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같이 뭔가를 막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같이 입사해서 막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가는 애기 꽁 던져놓고 운동장에 꽁 던져놓으면 우르르 우르르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PM님께서는 무게중심을 보시고 딱 잡으시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축 프로젝트의 차이점인데요. 이거는 품질 관리 파트에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포스 방식은 요구사항,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배포가 원샷으로 쭉 돼 있죠. 쭉 진행이 되게 돼. 그래서 결과물을 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수정 반복을 해야 되는 피드백에서 배포나 테스트를 다시 계속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는 개발 방식이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설계가 오래 걸려요. 설계를 탄탄히 한 다음에 진행이 되거든요. 자, 애자일 방식 같은 경우는 한 번 지나고 나서 이것을 의사소통을 하고 또다시 요구사항과 테스트 개발을 하는 결과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레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론은 이 폭포수하고 애자일 방식을 합쳐가지고요. 데이터 전체를 같이 움직이게끔 했어요. 프로세스 측면하고 데이터 측면하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따로 데이터 따로가 아니고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사이클 구조로 만들었어요. 원 사이클 구조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는 이게 뭐 예전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아요. 비슷한데 단지 틀린다는 것은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묶어 가지고요. 같이 연결을 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프로세스가 맞는지, 임무정에 맞는지, 획득 과정이 맞는지, 정제 과정이 맞는지, 라벨링 과정이 맞는지, 학습 과정이 맞는지 이거를 또 문서화하고 이걸 다시 사이클 돌려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또 중간중간 사이클링을 돌리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중간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정제에서 문제가 터지면 정제에서 스톱하고 획도로 가요. 또 라벨링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라벨링에서 정제로 즉 폭포수와 애자일을 결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애자일을 한번 야 일단 해봐 이게 아니에요. 일단 해봐는 원 사이클. 원 사이클은 일단 해보는 거죠. 해보고 나서 문제가 터질 때 중간중간 수정을 해서 아웃풋을 내죠. 그래서 결과를 문서화해서 계속 개선을 시켜요. 이게 원 사이클을 만들어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SI하고 다른 건 AI는 AI 구축 프로젝트는 SI하고 다른 게 이렇게 병렬 프로세스로 진행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다음에 이거야, 디자인 다음에 이거야 이게 아니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늘상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턴키로 뭔가 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수집이 끝나면 정제를 시작할 거야 이게 아니고 수집과 동시에 수집이 어느 정도 되면 정제도 시작을 하고 정제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라벨링도 시작을 해요. 라벨링도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가 되면 모델도 투입이 되죠.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형식적인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SI는 저 뒤에서 머지하고 병합하고 끼워 맞춰서 각각의 모듈별로 연결해서 완성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I 프로젝트 했던 그 PM님께서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죠. 왜? 특정 업체, 특정 구간만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임무정의에서 획득이 문제가 터지면 정제와 라벨링 부분이 모델까지 같이 해서 뭐가 문제인지 봐줘야 돼요. 왜? 이게 결국에는 정제 라벨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학습 데이터까지 영향을 미쳐서 산출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우리 일 아니야, 우리 컨소 아니니까 야 우리 것만 해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배가 돼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다 같이 협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 관리자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이 현재 지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1-2년 경험에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배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사이클이 좀 다르다. 사이클링을 잘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자, 데이터 구축 소요 및 비용, AI 구축 애로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AI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엄청나죠? 정제에 많이 걸리죠? 라벨링이 많이 걸리고. 근데 증강도 있어요. 자, 우리 증강은 NI 사업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주세요. 겐이라고 하는 GAN, 이 겐 혹은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뭔가 없었는 데이터를 있는 데이터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생성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좀 약간 현실 세계하고 좀 떨어지는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추론 데이터인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배제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시각화, 분석, 특징 추출 이게 이제 바로 데이터셋 구축 과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요 병목 현상이 발생될 때 이런 시간들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학습 모델 학습이 10%, 조정이 5%, 알고리즘 개발이 3%, 배포가 2%의 형태로 이 모델 측의 측면이 한 20% 차지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 식별, 수집, 정제, 라벨링, 증강해서 이게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별로 보면 왼쪽이 모든 걸 다, 즉 데이터 구축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셋 라벨링까지의 모든 과정이 모델을 인정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모델이 말 그대로 좀 잘 부족해 해도 라벨링이 잘 되면 유효성이 확 올라가요. 이런 건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한 그런 결과값이기 때문에요. 라벨링까지 데이터가 좋으면 그 뒤는 승승장구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별 시장 점유율 보시면 의료 영상 쪽 음성, 번역, 대화, CCTV, 헬스케어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75%가량이 수집 정제 라벨링의 소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비용이. 그만큼 모든 개발 비용에 구축 개발 비용에 이 앞에 파트, 구축 파트, 학습용 데이터 구축 파트에 전체 4분의 3의 비용이 쏟아져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때 모델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자동차라든지 IT, 정부, 헬스케어 뭐 다양한 형태의 영역에서 산업 직군에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근데 데이터가 모자란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특히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의 모자람은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지금 NI가 이 비정형 데이터를 쌓게끔 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IT 분야가 가장 넓게 활성화돼 있지만 IT 분야라고 해봐야 뭐 특정 뭐 요새는 IT가 다 IT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동차도 반도체에 의해서 IT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데 데이터가 많으면 식별하는 게 많아지면 더 확인이 더 얘가 똘똘해지면 자율주행이 더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 정확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런 기준들이 많아지면 멈출 때와 갈 때를 명확히 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데이터가 많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축 공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더라. 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국내 공공 분야에서 보시면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인공지능 안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블랙박스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들어가면 깜깜해요.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블랙박스처럼 이 딥러닝 요소가 설계는 알고리즘은 그럴싸하게 돼 있는데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든지 안에 연산식에 의해서 1 플러스 1이라고 안에 연산식에 딥러닝 데이터가 친다면 1 더하면 안에 1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2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딥러닝은 1 넣고 2이 있는데 2가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안에가 어떻게 동작을 되는지 몰라. 이게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약간의 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좀 쉽지 않더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공공 분야에서.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 자, 그렇다면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 담당자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NI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고 IITP라든지 나이파라든지 혹은 각종 부처 간에 AI 사업이 뜨고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가 느끼는 애로사항들, 아, 사업을 발주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뭘 해야지? IXP를 만들고 싶은데, 아, 이거 도대체 AI가 뜨긴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업 내용이 애매모함이 너무 많아져요. 두 번째는 과다하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AI가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AI는 아이 키우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뭐 6개월 안에 뚝딱 돼가지고 뭐 다 될 것, 무슨 진이나 도깨비방망이를 보는 것처럼 AI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냥 데이터가 많고 정말 다양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 결과나 도입 목적이 명확하다면 단기간 내에 어떤 목표치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벽한 답변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AI 학습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려면 우리가 된장이나 고추장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묵혀야 된다는 뜻이죠. 학습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묵혀야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맛있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뜻이고요. 또 AI는 사업이 확산돼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우후죽순 다 전문가야. 뭐 뜨면 다 블록체인 뜨면 다 블록체인 가고 AI 뜨면 다 AI고 다 전문가인데 그중에 진짜 전문가들이 계시고 특정 도메인의 전문가가 계시고요. 특정 영역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계셔요. 구축 사업의 전문가는 구축 사업의 전문가고 구축 사업이 아닌 특정 도메인, 특정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계시고 특정 영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도 계셔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공학에서 로봇을 인지하고 있는 식별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의 대가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구축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PM님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인공지능 전문가야. 그런데 그 인공지능 전문가가 잘못하면 선무당이 될 수 있어요. 구축 사업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알고리즘 개발 쪽이 아니고 전체 프로세스 공정을 보기 때문에요. 즉 단계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조금 버려야 돼요. 그래서 크린징이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일부는 좀 내려놓고 일부는 또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애로사항이나 도입 방해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쭉 읽어보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AI를 할 때 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새로운 걸 도입하기 쉽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드리면 자, 새로운 걸 하고 싶어? 목적과 현재 지금 그 도메인 사이트에 들어가 계셔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 그럼 우리가 데이터가 무엇을 갖고 있지? 자, 빅데이터가 기본이 있어야 돼요. 자, 빅데이터가 없어? 그럼 새로 쌓아야죠. 자, 새로 안 쌓고 빅데이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빅데이터로 우리가 뭘 하지? 이러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계획을 잘 세워서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목적성이 보이면 구축이 용이해질 수도 있어요. 자, 실패 이유 한번 볼까요? 단순해요. 그냥 비즈니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실패 요인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이 커서가, 네. 13%의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고객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POC는 안 써요. 한번 해볼까? 이런 POC 개념, 프루프 컨셉이라고 하죠.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는 이 POC 개념을 쓰지 않아요. 직접 도입을 해버리죠. 바로 뭔가를 해버려요. 이미 이 POC는 이미 시장에서 이미 현실 세계에서 많이 진행이 됐어요. 더 이상 POC는 필요 없어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게 한쪽 영역에 전문가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개발자만 있으면 돼. 아니요. 다양한 복합적인 도메인 전문가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팀이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요. 데이터 전문가, 뭐 도메인 전문가, 개발 전문가, PM,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뭐 활용 서비스, 그다음에 뭐 API 연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역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죠.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했을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수용을 좀 해주세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라면 팔짱 끼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너 강의 한번 해봐. 그래 들어줄게 내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저도 교직에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존중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해당 지식을 제가 전파해드리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PM님께서 AI 구축 사업을 또 다른 구축 사업을 행하실 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한 전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고 그래? 그렇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어. 넌 나하고 달라. 물론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현실도 다르고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을 이렇게 드리면 넌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네가 판단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고. 이게 들어주는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팔짱 끼고 아니야. 이 새끼 너 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또 목표가 명확하면 또 좋겠죠. 자, 그렇다면 실패? 악마의 구렁텅이. 이게 뭘까요? 직원이 교육을 안 받았어.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전사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AI가 이게 뭐가 이게 뭐 무슨 도움이 돼? 막 이런 것들. 가치 판단 기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 업무하고 말 속된 말로 짬뽕 돼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이게 전담팀을 만들어서 같이 소통을 하게끔 하는 게 맞지. 뭐 이걸 갑자기 뭐 1인 4역, 1인 8역 뭐 이런 12역 하라고 하면 이거 꽝이죠. 또 모니터링이 안 돼. 그다음에 이 자체를 예산도 안 되고 배정도 안 되고 뭔가 대표도 뭔가 생각이 없어. 그냥 야 이거 뛴대. 한번 해봐. 진짜 돈 내고 돈 먹기처럼 돈만 본다면 정말 좋은 사업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타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은 딱 정확히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요. 저는 실패는 없다고 봐요. 실패를 했을 때는 복귀가 필요해요. 명확하게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두 번 다시 실패를 않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빼놓은 것 같아요. 앞에 성공 사례에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도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라 한다면 명확한 복귀가 필요해요. 그래서 PM님께서는 혹시라도 중간중간 과정에 문제점이 터져서 이슈가 발생할 때 그걸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게 나중에 향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패가 성공으로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거예요. 참고하셔요. 자, 올해 사업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구축 진행 22년 거 보셔요. 종수가 310종이나 돼요. 우와, 정말 많아졌죠. 저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이 많은 종수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음성 자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도화 한료까지 310종이나 되는 이 형태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사업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협약이 계속 맺어지고 있는데 정말 종수가 다양해지고 도메인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업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에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이런 수업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사업뿐만 아니고 내년 사업 그리고 올해 사업은 좀 완벽성을 기해서 좀 품질이라든지 관리 포인트가 명확해져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제 경험을 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분야도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뭐 지금 작년에는 뭐 6개 분야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올해는 자유지역과제 포함해서 정말 많은 형태의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 각각을 이걸 도메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문화, 스포츠, 관광, 제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 그래픽스, 건강 서비스까지 들어와 있으니까요. 음, 많은 것을 고민해보고 또 이런 도메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 PM님께서는 명확하게 해당 과제를 하고 계신다면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그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두 줄로 한번 써보시라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PM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을 한번 긋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를 판단해 보셔요. 자, 학습 정리인데요. 자, 1장에서는 정말 많은 시간, 두 교시에 걸쳐서 설명했던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논란들, 역량들, 판단 기준들,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바라보는 초점들, 이 사업을 바라보는 초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AI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NI 프로젝트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들, 그다음 다양한 도메인과 종수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러한 형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과정들, 단계별로, 구축 공정 단계별로 과정들을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쭉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특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완벽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좀 잘해서 일방통행인 PM보다는 협업과 협치가 잘 되는 그런 PM이 돼서 컨소와 즉 참여기관과 그다음에 이 수행기관과의 조화로운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망라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쉬었다가 저는 다음 시간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